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매일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손종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게요. 성동문이 최근에 못 보셨는데 오늘 또 보니까 출장 갔다 오셨구나. 조심히 잘 갔다 오셨으면 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윤나만님, 용용님, 구기자님, 마리텔님, 지니투님, 말금이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아시다시피 지금 제 목소리가 살짝 좀 잠겨있는 느낌이죠? 제가 이제 비염기가 좀 있는데, 환절기가 됐을 때 이렇게 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염기가 좀 극도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이제 가을이 진짜 다 와갔다라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계절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밝은 쪽으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한번 신나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미증시를 좀 계속 보다가 어제 하루만큼은 평소보다는 좀 일찍 마무리를 했어요.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구나. 양자가 너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주들의 강세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물론 제가 미증시는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남은이 정혜진님, 이선님, 에우레카님, 권기수님, 디노씨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서로 인사 한번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의 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를 좀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가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월화수목 힘드셨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굉장히 막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강한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지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했어요. 보시면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종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나스닥도 사흘 만에 반등. 그 다우지수도 강했죠. 그쵸?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사상 최고 경신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재무 여건이 탄탄하지 못한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FMC 결과를 또 소화하면서 여기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코를 먹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FMC와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 그리고 뭐 러셀 2000 지수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파월 의장이 비컷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어떤 냉각심도 좀 경계심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렇게 되면서 당분간 증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 투심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AI 그 반도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정말로 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AMD는 엔비디아와 인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인텔 뭐 20% 넘게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가까이 올랐고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30개 중에 한 26개가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30개 종목 중에 엔비디아나 뭐 대다수 TSMC 이런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어제도 TSMC가 2%, ASML 6%,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5.6% 상승을 좀 보여줬고
AMD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0.78 정도 내렸다라고 한다면요. 견조하게 지켜준 거예요. 견조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증시 걱정은 뭐라고요? 하는 게 아니다. 미증시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미증시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다행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행인 건 뭐다? 오늘 우리는 금요일 끝이다. 그래서 저녁에 미증 씨가 뭐 내마녀의 날로 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주말간에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영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하락을 할 거고요. 제한될 거고. 뭐 반대로 더 좋은 기사, 뭐 미중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 날 또 강하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오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슈와 그 체크 섹터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쵸? 애매하긴 해요. 자,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도 제가 웬만하면 매일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히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월요일날 해서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제 이번 주 오늘 마지막 이슈와 체크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고용지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고용지표 이번 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 기억하세요? 지난 11일 날 발표됐던 그 6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26만 4천 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근데 이게 놀랬냐면 그 당시에 시장 전망치는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 거다, 고용지표가. 근데 반대로 나오게 되면서 민감하게 고용지표 냉각에 대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CPI도 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점이 고용지표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준은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규 수당 청구 건수 늘어난 지역이 두 지역이 있는데 텍사스하고 미시건주에 이 증가세가 좀 밀집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게 정말 연속성이 있는 건지 다음 주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 23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한 주 그 전주보다 3만 3천 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인 24만 건보다도 하회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됐었었는데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용지표도 생각보다는 견조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경기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나빠질 걸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잖아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경기, 고용지표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용지표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텍사스주에 밀집되어 있는 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 드리죠? 기사 내용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사기 청구 건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청구 건수를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랑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항상 제가 이제 아침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7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출근길 주식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내용들은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쵸? 월요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뭐 혹시나 제가 기사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을 때 잘못된 오류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정해드리고 아니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은 출근길 주식뿐만이 아니고 앞선 방송, 뒷방송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햇살님, 육개미스트리님, 혜른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보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어제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도 견조하고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양자 쪽이 왜 좋았어요? 물론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 미증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 훈풍이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서클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가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서클 자체가 좋다? 스테이블 코인도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 지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이거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투자를 한다. 플러스 구글 제미나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9천억이니까 거의 7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를 하고 PC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골자를 보게 되면 인텔이 이제 엔비디아 맞춤형 CPU, 중앙 처리 장치 CPU 그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거든요. CPU가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인텔이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이번 협력을 통해서 AI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단순히 돈을 넣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지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줘서 투자하는 거랑 여러분들 지분을 받아가지고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라는 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리려고 하는 일환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한다라는 건 굉장히 협력 관계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협력을 통해서도 AI 컴퓨터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만큼 아마 인텔이 엔비디아에 대한 협력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그 파운드리죠.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인텔이 미국에서도 지분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인텔 살리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인텔이 예전에 그 다시 1위에 했던 그 수성을 다시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앞으로 인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어제 엔비디아의 투자로 막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고 전일 종가보다는 낮지만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취득했을 때 지급한 주당 20.47달러보다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 결정이 경쟁사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TSMC, 대표적으로 TSMC, AMD에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사가 바로 TSMC인데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계약이 미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파운드리가 포함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TSMC의 최대 고객이 인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최고 인텔에 밀려서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용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젠슨왕 CEO가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AI 가속 컴퓨팅 기술을 어쨌든 인텔과 함께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세계 1위였던 이 인텔이 그 쇠퇴기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관련주로 잠깐 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인텔 관련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쵸? 인텔 관련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반도체 대표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쵸?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살짝 조정이 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 여기에 뭐 밸류체인 묶여 있는 게 보면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가 공매도 관련한 이슈도 좀 있고 참 지지부진하지만 좋은 기업이면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솔브레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유진테크 그쵸?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반도체 추매요. 개별 종목 상담은 제가 안 되지만 반도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좋게 보고 있어요. 떨어질 만한 요소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일단 오늘 뭐 일본의 그 금리 결정이 있겠지만 동결하겠죠. 일본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어찌됐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조성된 상태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좋고 삼성전자 개별적으로도 호재들이 많은 상황.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 재미나이라고 해서 재미난 기사가 아니고 재미나이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이거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면 구글이 이제 오픈 AI가 챗GPT라고 한다면 구글이 재미나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미나이가 세계적인 컴퓨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보통 우리가 추상적 추론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이 이제 AI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구글 딥마인드 이 공식 블로그를 보면요. 아이고. 감기가 아니고요. 제가 비염이 있어요. 환절기 때는 비염이 좀 심해지는데 이 비염이 심해지는 게 극도로 달했을 때가 딱 그 계절이 정확히 딱 바뀌는 그런 계절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제 뭐 가을이 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뜨거운 물을 먹고 약을 먹어도 이게 환절기 때 갑자기 나오는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콧물 나는 거는. 네, 어쨌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재미나이가 이제 그 2025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에서 파이널에 참가해 가지고 금상을 수상했다라는 거예요. 5시간의 제한 시간 동안 총 12개의 문제 중에 10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종합 2위. 피어멜주 살 때인가요? 아닙니다. 가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더 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이런 추론 능력 쪽도 AI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I 인공지능이 관련된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게 저는 완벽히 지금 100%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발전됐을 경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 구글이 쌓아온 그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 AI가요. 인간의 영역을 조금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다? 아까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거고 제미나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제미나이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제가 같이 차트를 보고 종목을 언급해 드리는 건요.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지 매수 추천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우리 구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면 뭐 이수페타시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구글과 관련된 종목. 그러면 뭐 카페24도 있을 거고. 그죠?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들. 플레이디. 많아요.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최근에 뭐 조정을 좀 받고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대다수고, 그죠?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말고 뭐 글로벌 텍스트도 있죠. 여기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그쵸? 또 마음 AI. 하여간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구글 제미나이 이슈가 연속성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금메달 그냥 수상했구나에서 일단은 멈춰지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섹터, 다음 방향성을 보는 것 뿐입니다. 이 이슈는 연속성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보안 이야기 드렸죠. 그쵸? 이번 주에 보안, 양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드렸을 때 뭐 저런 종목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제 어땠어요? 양자 어제 어땠어요? 강했어요. 보안주도 강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역할이고. 지르텍이요? 별 소용 없더라고요.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그동안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땐가? 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원자력 다시 봄날이 오나. 뭐 노래 중에 봄날은 간다 있습니다만, 이제 원자력 다시 봄날이 오나. 이게 뭐냐면요, 조방원 중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좀 보충을 해서 보게 되면, 최근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 보여주고 강세를 보여줬죠. 어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이제 애틀란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의지를 어떻게 보면 공식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컨퍼런스가 이제 원자력 협회가 공동 주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력회사, 뭐 설계, 시공사, 뭐 규제기관, 아마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함께 신규 원전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미국을 주도로 지금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종목, 원전 관련된 종목도 좋죠.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쵸? 어쨌든 먼저 기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어쨌든 한미 원전 동맹 강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협력의 자리 물꼬를 텄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기술, 한전 KPS, 뭐 한전 원자력 원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국내 건설사도 있죠.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함께 참여해서 팀코리아를 이루었고 미국 시장 진출 어떤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재생에너지 쪽 이쪽인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봄날이 올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 확인하세요. 제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골자 그 내용들을 살짝 요약해드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쪽으로 무게가 좀 더 쏠린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중심이 맞을 거예요. 근데 원전 에너지를 사용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문제가 될 뿐이지, 신규 원전 건설이 부정적일 뿐이지 원전 에너지 사용하겠다 해요.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믹스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약간 그 정치적인 특성상 양분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이니까 원전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다릅니다. 어쨌든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지만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럽연합 최고기관은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땅땅땅 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원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을 국내에 건설하는 게 부정적인 거지 외국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SMR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산자부도 OECD 원자력 장관회의 주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살짝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렇죠? 원전 정책을 좀 피하는 정부, 피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의 정부가 이런 것을 주관한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따진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 이거 정말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뭐냐면 할까 말까 고민하다도 기회를 놓칠 수도.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쵸? 궁금하시죠? 보도록 할게요. 영국 미국 원전 MOU. 그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냐, 이어질 것이다. 모멘텀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 올라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왜 볼까요?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주를 왜 볼까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주식을 하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주식만 보니까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구나. 이 주식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겠구나.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할까 말까 뭐냐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좀 기사를 보다가 안타까운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우리가 이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방식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물론 STO라든지 토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 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물론 각 나라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국채와도 관련이 있고 미국 그 나라의 그 경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라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되고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물론 이제 원화 기반이니까 달러 기반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그랬었잖아요. 그쵸? 이제 누구나 쓰는 것처럼 언젠간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이 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또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 문제지만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생각하시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선두주자 테더하고 서클이 국내 결제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최근 국내 결제 인프라 보유 기업하고 체류를 가졌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분 투자 방식에 대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했었던 거고 카드사, 금융사, 지주사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내 파트너사 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선두주자인 테더와 서클은 국내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우려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 기회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우려만 쭉쭉쭉쭉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는 달러 기반 결제 수단,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마냥 계속 고민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건 뭐다? 테더 서클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어제 서클이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 주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셔가지고 불금 되시고 주말은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